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진작에 여름이 찾아와 땅이 지글지글 끓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녁이 되면 선선해져서 숨을 돌릴 수가 있답니다. 이제 막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려서 그나마 일하는데도 여유가 생긴 편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전만큼 제 취미인 사연 채널을 자주 듣지 못한달까요? 학생 때는 공부, 성인이 되어서는 일에만 매달려온 탓에 일적인 관계 빼고는 만날 친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연 채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게는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또래 친구들 결혼 생활 얘기나 살아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듣는 느낌이었죠. 다시 바빠진 요즘은 자기 전에 한두 개의 사연 정도 듣고 있어요. 짧지만 제게 소소한 기쁨을 주는 소중한 존재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사연 채널에 귀를 기울이시려나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저는 현재 초중학생 대상으로 한 종합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뭐 유명인사는 아니지만 괜히 제 얘기를 한다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글을 한자 적어볼게요. 때는 불과 6개월 전. 저는 3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결혼 생활을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한 것 중 가장 잘 선택한 건 이혼이고 가장 잘못한 선택은 결혼이었죠. 연애 기간 1년, 결혼 기간 3년, 도합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전 남편과 그의 엄마에게 질려버렸습니다. 물론 이혼 후 저는 비혼주의자가 되었고요. 야, 은수 너는 좋겠다. 아니다. 네가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너희 자식들이 좋겠다. 그러게. 아우, 야. 쟤네 애기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대형학원 운영해. 아빠는 대기업 다녀. 아주 금수저네, 금수저. 야,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수저가 뭐냐, 수저가. 기집애들 하여간. 뭐가 부러워서 그러지. 아유, 계집애 부럽다. 잘 살아. 그래, 고맙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 저와 남편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죠. 다들 선남선녀가 잘 만났다고 부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 꼴이 되었지만 말이에요. 결혼 당시 저희 신혼집은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셨어요. 저야 말이 대형학원이지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남편도 입사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던 터라 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시댁은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고 결국 저희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죠. 자식들 결혼시키고 살 집까지 마련해주는 게 부모가 해주는 선물의 끝이야. 알지?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정말 잘 살게요. 믿어주십시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우리 은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하겠습니다. 내가 자네를 이래서 좋아해. 남자가 포부도 있고 호탕하고 말이야. 내가 자네 믿고 우리 은수 보내는 거야. 알지? 우리 은수 속상하게 하기만 해봐. 그날로 바로 데리고 올 테니까. 네, 그럼요. 절대 우리 은수 힘들게 하는 일 없을 거예요. 남편은 특유의 호탕함과 당당함, 그리고 너스레 떠는 성격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좋아한 것도 예의 바르고 포부 있는 모습을 좋아한 것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여곡절 하나 없는 순탄한 결혼 준비였어요. 너희한테 이런 말 해서 미안하다만 너희 식 마치는 대로 우리 이혼할 거다. 와, 시부모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저희 결혼식만 무사히 올리고 나서 두 분이서 이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왜 이혼하시냐 묻기도 이상했고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뭐 별 수 있나요?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야 말씀을 드렸죠.
저도 시부모님이 대체 왜 이혼을 하시는 건지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시아버님과 신우를 통해 듣게 되었죠. 그 이유도 곧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부모님의 이혼이 화두에 올랐었으나 그것도 잠시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즐기느라 마냥 행복했어요. 당시에는 우리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라서 너무도 잘 맞는 커플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수중에 돈이 남아 있어서 저희 가정의 평화도 유지가 되었던 거였죠. 그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지만요. 이번 주는 아버지랑 식사하고 그 다음에 엄마랑 스케줄 조정해서 식사하면 되겠다. 아휴, 미안해. 은수 너한테 이런 꼴이나 보이고. 정말로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 직후 이혼을 하셨고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한 번은 시아버님, 한 번은 시어머님 이렇게 따로따로 찾아뵀어야 했습니다. 이혼이 뭐 흠도 아니고 그건 괜찮았어요. 드디어 그렇게나 궁금하던 시부모님의 이혼 사유를 듣게 되었죠. 그날은 시아버님과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평소에 말을 아끼시던 시아버님이 그날은 웬일인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내가 은수 너한테 면목이 없다. 참. 윗사람으로서 잘 사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아버님은 너희에게 면목이 없다고 하셨죠. 결혼 선배로서 잘 사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게 왜 아빠 잘못이야? 아빠 잘못 하나도 없어. 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는 양심이 있었으면은 아빠한테 위자료 달라고 했어도 안 됐어. 막말로 엄마가 아빠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해준 게 뭐가 있어? 누나, 그래도 그렇지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냐? 내 말이 틀려? 이건 은수도, 아니, 옳게도 알아야 해. 옳게. 혹시나 우리 엄마가 연락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 사소한 것도 들어주지 마. 알았지? 네? 아, 네. 그런데 왜요? 평소에 제게 친언니같이 대해주던 상냥한 신우이가 그렇게까지 열을 내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잔뜩 열변을 토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럴만도 했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이 이혼한 이유는 시어머니의 과소비와 끝없는 외도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같은 연배의 분들에 비해 몸매 관리도 열심히 하셔서 군살은 거의 없으세요. 꾸미는 걸 좋아하셔서 유행에 항상 앞서가시는 스타일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젊게만 사셨으면 좋은데 시어머니는 젊음이 넘치다 못해 외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말이에요. 아빠가 나랑 지호 때문에 결혼할 때 혼주석에 부모가 다 앉아 있어야 한다고 이때까지 꾹 참고 살아오신 거야. 아휴, 내가 그렇게 헤어지라고 했는데도 지호 결혼할 때 혼주석에 부모가 둘 다 있어야 한다고 끝까지 버티시더라. 나야 뭐 내가 알아서 한다고 더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아빠 인생 찾으시라고 한 거지. 시아버지는 오랜 기간 동안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죠. 그래도 그렇게 오래 교단에 계셨으면 풍족하진 않아도 여유 있을 정도는 되셨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씀씀이 때문에 돈은 모이지 못하고 족족 밖으로 새어나갔고 심지어는 시모의 외도로 여러 번 간통죄 고소가 들어와서 그때마다 합의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크는데 엄마 손길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신우의 말이 이어지는 내내 쓴웃음을 지어 보이시며 앞에 놓인 술잔만 바라보셨어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니 아버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더욱 슬프고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유, 됐어. 다 지나간 이야기해서 뭐하냐. 어쨌든 너희한테는 엄마야. 항상 엄마 안부 챙겨드리고, 알았지? 뭘 챙겨. 우리가 안 챙겨도 엄마 챙길 남자들 넘쳐나. 누나. 알았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요.
딱 봐도 신우이는 시모에 대한 원망과 억눌린 분노가 많은 듯했어요. 실제로 엄마 손길보다는 아빠의 손길로 남매가 커왔다고 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인정했고요. 체육대회며 소풍날에도 엄마가 싸준 김밥 한 줄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죠. 아버님이 집안일이며 가장으로서의 역할까지 다 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기진 않았었어요. 아니,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고 지내다 보니 신우가 이해가 되었네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엄마라면 껌뻑 죽었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마마보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왜 결혼만 하면 그렇게 효자가 되는 거예요? 연애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결혼하고 나니 무궁무진하게 보게 되었죠. 결혼 생활이 흐를수록 시어머니는 여러 사고를 몰고 왔습니다. 박희호가 어딨어? 내가 이 옆편에 가만두나 봐라. 아유, 어디 사람이 들고 나를 게 없어서 말이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부은 돈인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남편에게로 연락이 왔죠. 혹시 위의 대화를 듣고 짐작이 가시는 상황이 있으실까요? 정답을 맞히신 분이 계신다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름 아닌 시모가 갯돈을 갖고 날라서 사기죄로 고소가 된 것이었죠.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저희 남편과 신우한테 경찰이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이나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고 시모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의 원성과 연락을 받아야 했죠. 그 와중에 남편과 신우는 주말이면 시모를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학원이 운영되어서 함께할 수 없었죠. 찾기만 해봐. 신지호 너 절대 엄마 도와주지 마. 알았어? 그건 나중에 얘기해. 지금 그게 문제야?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되었죠. 남편과 신우에게서 시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부랴부랴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시모는 다름 아닌 동네에서 발견되었어요. 남편과 신우는 물론이고 개원들이 자기를 찾는 걸 알고는 한동안 다른 지방에 있다가 집에 돌아온 것이었죠. 커튼까지 쳐놓고 집에 숨어 있었는데 신우가 한 번 더 그 집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아니. 내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그 옆편 애들하고 얘기가 된 거였어. 내가 제주도 다녀와서 다시 우리 약속 잡겠다고. 그래서 돈 어딨어? 야, 너는 새 식구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칠 거야? 저놈의 기집애는 아주 지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아, 누나, 그렇게 안 하기로 얘기했잖아. 왜 자꾸 누나는 엄마 말도 안 들어보고 큰 소리야? 뭐? 너 그렇게 속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시모, 신우 남편은 잔뜩 흥분한 상태라 대화가 되지 않았죠. 이렇게 가다가는 얘기가 끝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일단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해결 먼저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일단 돈 먼저 돌려드리고 사과 제대로 드리시라고 말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돈부터 먼저 돌려드려요, 저희. 네? 아휴. 엄마, 옳게 말 안 들려? 돈 돌려줘야 한다니까? 엄마 그러다 진짜 감옥 가, 어? 아유, 진짜. 그게. 없어. 다 썼어. 세상에. 시모는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다 써버린 거였어요. 뭐 개원분들이 고소하기 전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불과 한 달 사이에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였죠. 시모를 제외한 저희 세 사람은 일동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대답하라며. 다 썼어. 다 썼다고. 없는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모는 자기는 이미 그 돈을 다 쓰고 없으니 남편과 신우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단어만 도와달라고 한 거지. 말투로 보나 표정으로 보나 니들이 내 자식인데 나 책임져야지 어떡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죠.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떻게 되긴요. 자식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호,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혼자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 너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엄마가 돈 달라고 하거나 하면 절대 도와주지 마. 엄마 먹고 살 능력 되니까. 신우이가 혼자 해결한다고 했어요. 이제 막 결혼한 남동생 부부한테 이런 일까지 책임지라고 하고 싶지 않다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왜 누나 혼자 하냐며 자기도 같이 내겠다고 했지만 신우는 끝까지 거부했죠. 이제 막 결혼했는데 이딴 일로 큰돈 쓰는 거 결혼한 아내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 정말 저희 신우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번외의 이야기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고도 저는 신우와 종종 안부를 묻고 지내요. 그만큼 저희 신우는 정말 멋지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희 시무는 나 몰라라 했어요. 정말이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콜라보가 이뤄졌어요.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시모와 완전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주도를 간 것도 다른 남자랑 여행 간 거였죠. 1,000만 원의 행방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시어머니는 오로지 당신의 행복과 허영심을 위해 그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로만 들어왔지 시어머니의 과소비와 씀씀이를 보게 되었어요. 신우의 상견례를 앞두고 말입니다. 띠링, 띠링. 오랜만에 쉬는 주말이었어요. 저는 쉬는 날에는 거의 핸드폰을 안 봅니다. 일부러 안 보는 것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쉴 새 없이 학원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쉬려는 나름의 방어책이었죠. 계속해서 울리는 알림음에 핸드폰을 확인한 순간 뭐지? 카드 도난당한 건가?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고액의 금액이 계속 결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카드는 남편과 제가 꼭 필요할 때 같이 쓰는 용도의 카드였어요. 카드 대금도 부부가 같이 냈죠. 명품관 여성복, 명품관 구두, 명품관 가방. 상호를 일일이 다 언급하기 복잡하여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부 다 명품관에서 사용된 것들이었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을 하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래도 카드가 도난된 것 같다고 확인해 보라고 했죠. 아니야, 카드 내가 갖고 있는데? 자기야, 나 지금 짐이 많거든? 나 어차피 이제 집 가니까 가서 얘기하자. 끊어! 여보, 여보! 그나마 다행인 건 카드가 도난되지 않았던 사실이었지만 그럼 남편이 그 비싼 돈을 직접 썼다는 건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복잡한 마음만 가득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 즈음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카드 결제 내역이 떴었는데 남편 손에는 족발 하나만 달랑 들려 있었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맞다. 그거 결제 문자 당신 핸드폰으로 가지. 당신이랑 전화 끊고 생각난 거 있지? 당신 그래서 전화했구나. 놀래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됐고 대체 무슨 카드를 그렇게 썼어? 죄다 여자 옷이랑 신발이더만. 뭐야, 뭐 한 거야? 엄마 거. 엄마랑 같이 쇼핑 좀 했어. 이번엔 누나 상견례 가는데 엄마가 입고 갈 옷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너무 당당하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씀씀이 큰 걸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남편이란 인간 말이에요. 연애 때만 하더라도 돈을 척척 잘도 쓰길래 저는 남편 집이 꽤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따로 모아둔 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결국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오늘 하루만 산다는 생각인 건지 돈을 물 쓰듯 펑펑 써댔죠. 모아둔 돈이 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빚없다는 사실에 감지덕지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제가 이제라도 돈을 모아야 한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도 많고 노후 준비도 미리미리 해야 한다고 하고 나서야 제 주도하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지금 나 혼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카드값 어떡하려고 그렇게 겁도 없이 썼어?
그리고 꼭 명품을 사야 되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맞잖아요. 전날 남편과 시모가 돈을 펑펑 쓴 걸 알게 되었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게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의 능글능글한 반응이었어요. 에이, 자기야, 할부도 있고 걱정하지 마. 설마하니 내가 그깟 카드 대금 하나 못 내겠어? 걱정 마시고 이거는 내가 혼자 갚을 거니까 당신은 마음 편하게 있어. 알았지? 자꾸 화내지 말고 이쁜 얼굴에 주름 생길라. 당신 각 썼어. 이거 카드값 당신이 혼자 갚는다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카드 나한테 맡기고 당신 꼭 사야 하는 거 있을 때 그때 나랑 같이 가서 사. 남편 놈은 왜 이렇게 오버하냐고 했지만 저는 내가 얘기한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너랑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 고민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놈은 그제야 투덜거리며 카드를 내밀었고 각서까지 썼죠. 그렇게 그날의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 주 주말 시누이의 상견례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도 꼭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편과 저,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 오게 되었죠. 야, 엄마 어디래? 몰라, 연락을 안 받는데? 약속 시간은 다 되었는데 심지어 상대방 부모님과 시누이의 예비 남편도 자리에 와 있었는데 시모는 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약속 시간이 10분쯤 지났으려나요? 시모는 요란스러운 구두 소리를 내며 등장했습니다. 죄송해요. 샵 좀 들렀다 오느라고. 참나, 자기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누가 보면 그날 상견례를 하는 예비 신부가 시모인 줄 알았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에다가 샵에서 받은 메이크업까지. 저는 저희가 드라마 촬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날이 날이니만큼 모두가 웃으며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평화도 얼마 가지 않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자식까지 있는 게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한창 상견례가 이어지고 있던 그 순간 방밖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죠. 방마다 문을 열어젖히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희가 있는 곳에 문이 열렸죠. 그리고 이어진 상황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거 안 나? 네가 남편 간수 못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시모가 또 누군가를 만났었나 봐요. 그런데 그 상대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던 거죠. 상견례 자리가 끝나면 그 남자와 여행을 가려고 했었나 봐요. 그 남자는 시모를 샵에서부터 식당까지 차로 모셔왔고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요량으로 식당 주차장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자기를 미행하던 아내한테 걸려서 아내에게 멱살을 잡힌 채 식당 안을 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 소동은 끝이 났죠. 그리고 시누이의 결혼도 끝이 났습니다.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긴 예비 며느리의 엄마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머리채가 잡히는 꼴을 봤는데 시누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상대방 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누의 남자친구도 엄마가 그런 사람인데 네가 안 그런다는 확신이 있냐며 파혼을 했죠. 내가 큰 거 바랬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엄마인 척만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굳이 오겠다며 엄마 노릇 하겠다며 그게 이거야? 내가 뭘? 네 기 살려주려고 잔뜩 힘주고 왔구먼. 하나밖에 없는 딸년 기 살려주겠다고 애쓰면 뭐해? 됐어. 내가 언제 기 살려달래? 됐으니까 이제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결국 그날 그 사건으로 시누이는 시모와 연을 끊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모를 향해 언성을 높였죠. 다시는 자식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시모는 그 말에 불복했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왜 네가 못 보게 하냐고 말입니다. 어쨌든 그날 이후로 시누이와 시아버님은 저희 남편한테 절대로 시모를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모가 마음에 걸렸는지 아니면 나름의 책임감인 건지 시모와 꾸준히 왕래하고 지냈습니다.
아들 뭐해? 엄마랑 같이 등산이나 갈까? 시모 역시 자기 아들한테 더욱 매달렸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더욱 감싸고 돌았고요. 관계없는 제3자로 보면 참 보기 좋은 모자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가족사에 개입되어 있는 입장으로서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보고 온 냉장고가 있다. 이게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내 친구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더라. 이제 엄마한테는 우리 아들밖에 없는 거 알지? 너 엄마한테 잘해야 해. 뭐 저렇게 하면서 끝도 없이 뭔가를 요구했어요. 다행히 한도가 많은 카드는 물론이고 통장까지 죄다 제가 관리했던 터라 지출을 막을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떻게든 시모를 위해 뭐라도 사려고 했어요. 참, 지금이 조선시대였다면 시대의 효자비를 받았을 인간입니다. 그러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죠. 제가 남편의 메일함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정확히 무엇 때문에 보게 된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메일 목록 중에 남편이 대출을 받은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죠. 정말 억소리가 나는 금액을 대출받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그 돈을 시모한테 그대로 쓴 것이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기존에 지내시던 집이 전세라서 2년마다 이사 다니기도 힘들고 정착해서 생활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내가 좀 도와드렸어. 에이,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혼자 차근차근 갚을 거야. 당신은 걱정하지 마. 뭐가 걱정하지 마. 당신 지금 나랑 연애해? 정신 차려. 너 나랑 결혼했어. 그 돈을 네가 갚기만 하면 되는 거야? 분명히 나랑 약속했지. 우리 돈 모으자고. 나랑 한 약속은 대체 저 사람한테 무엇이고 저 사람은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지. 너무 서러웠고 이런 사람이랑 내가 계속 살 수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자기가 더 답답해했어요. 은수야, 내가 말한 게 그런 게 아니잖아. 누가 당신이랑 내가 연애하는 사이래? 그리고 막말로 당신도 알잖아. 누나도 엄마한테 등 돌렸고 엄마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나라도 챙겨야지. 그럼 어떡하냐? 어? 만약에 장모님이 우리 엄마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 당신 모른 척 할 수 있어? 우리 엄마였으면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하셨겠지. 어머니처럼 흥청망청 돈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안 그랬을 거야. 어머니도 진짜 너무하신다. 아니, 당신이 제일 문제야, 알아? 반복,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네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너였어도 나같이 했을 거야. 라는 말을 했죠. 저는 내 부모였다면 절대 안 그러셨을 거다. 그리고 나였다면 너처럼은 안 했을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는 대화였죠. 당신 계속 그렇게 나올 거지? 보아하니 당신은 나 없이는 살아도 어머니 없이는 못 사는 것 같네. 그럼 당신은 어머니한테 가서 살아. 왜 말이 또 그렇게 가?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저는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 엄마한테 가서 살라고 말이에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뭐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도와주는 건데 왜? 가! 가서 당신 어머니랑 실컷 있어. 저는 사람을 만날 때 헤어지자라는 말은 물론이고 쉽게 화를 내지도 않아요. 제가 엄청나게 화를 낸다거나 이별을 구하는 얘기를 할 때는 제 안에서 2번 다시 보지 않을 생각으로 상대방한테 하는 거였죠. 사실 저 때까지도 1번, 2번 혼자 많이 참고 참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남편은 짐가방 하나만 들고 쫓겨났죠. 효자여서 그런가 시모한테는 가지 않고 회사 근처에 숙소를 잡아 거기서 지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또다시 저희 부부를 들쑤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바쁘니? 남편과 크게 다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웬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남편과 제가 크게 다툰 걸 모르는 모양이었죠. 아니요, 어머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별일이 있어야 전화하나? 그냥 우리 며느리 잘 지내나 전화한 거지.
100% 뭐가 있는 거죠. 저한테 저렇게 상냥하게 얘기할 리가 없었을 뿐더러 원래 전화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말을 빙빙 돌리던 시모는 슬슬 전화를 건 목적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얘, 너 그 기사 봤니? 이번에 급발진 사고로 큰일 날 뻔한 거. 예, 봤죠. 어머니도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아니, 그런데 그 차 만든 제조사가 나 타고 다니는 똥차, 그 회사인 거 있지? 그럼 그렇지. 집을 사더니 이제는 차가 바꾸고 싶은 모양이구나 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뭘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내가 다 사달라는 건 아니고 나도 좀 내고 너희가 좀 보태주고 어떠니? 내가 견적은 다 받았거든? 벤츠로 알아봤어. 벤츠는 무슨 정말 벤츠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시모는 저한테 외제차로 차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견적도 다 받아왔더라고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아주 북치고 난리치고 말 그대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자 시모는 다짜고짜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겠다고요. 아니요, 어머니, 굳이 오실 필요까지는. 됐어, 부담 갖지 마. 아무튼 이따 저녁에 보자. 제 얘기를 다 듣지도 않은 채 시모는 자기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누이한테 얘기를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할까 했지만 자기 친엄마 때문에 파혼까지 당한 사람한테 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래, 이참에 선을 그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왔죠. 예, 우리 왔다.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남편 놈은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시모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집이 아주 좋네. 아유, 그런데 너는 젊은 애가 인테리어를 왜 이렇게 했어? 가구도 영 별로다. 주말에 내가 가구 골라줄게. 같이 보러 가자. 나한테 이젠 네가 딸이나 다름없어. 아유, 피곤하다. 나 먼저 씻고 나올게요. 오자마자 집안 곳곳을 훑어보며 촌스럽네 어떻네 지적하는 시어머니에다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자기 짐을 푸는 남편까지 아주 두 모자가 밉살맞기 그지없었습니다. 아, 예, 이게 내가 견적받아 온 거거든. 내가 소개받은 딜러라 그래도 가격 맞춰준 거야. 어떠니? 나는 이게 제일 좋긴 한데 출고일이 늦는다길래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모델로 하고 싶거든. 어머니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응? 나야 차 끌고 왔지. 어머니 댁에서 여기까지 무사히 오신 거면 차에 이상은 없는 거네요? 시모 집은 경산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산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무탈하게 온 것이라면 차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저는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생글생글 웃어 보이며 대답을 하던 시모의 표정도 제가 묻는 질문의 개수만큼 굳어져 가기 시작했죠.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나 취조하니? 내가 지금 너한테 취조당하려고 온 거야? 시모의 고성에 씻고 있던 남편은 후다닥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덜 닦인 남편의 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엄마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얘, 너 네가 얘기해봐. 너 지금 네가 시어머니한테 한 말투 그거 뭐야? 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박또박 얘기했어요. 경산에서 대구까지 별탈 없이 오신 거면 차에 이상 없는 거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그게 왜요?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 지호, 너 가만히 있어봐. 보아하니 네가 지금 뭐가 못마땅한가 본데 그래 얘기나 들어보자. 어? 시모는 저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길래 시어머니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를 하는 거냐며 뭐가 불만인지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못할 거 있나요? 다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차 바꾸시는 거요.
바꾸시고 싶으면 어머님이 알아서 바꾸세요. 어머님이 저나 지호 씨한테 돈을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집도 저 사람이 대출까지 받아서 구해드린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차까지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외제차로요? 어머, 너 말 참 잘한다. 배운 거 많다 이거야?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놈한테 집이랑 차 좀 해달라는 게 왜?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내 자식한테 그깟 거 몇 푼도 못 받아? 네, 제가 봤을 땐 해드릴 만큼 다 해드린 것 같아서요. 그리고요, 어머니 바꿔드리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씀씀이가 하도 커서 모아놓은 돈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받는 월급 절반 이상이 어머니 집 대출금으로 나가요, 저 사람. 제 말에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내어 한참을 웃어댔습니다. 남편 놈은 안절부절 못하며 난리였죠. 시모와 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입니다. 아들만 자식이야? 며느리는 자식 아니냐? 제가 왜 어머니 자식이에요? 어쨌든 저는 어머니 차 못 바꿔드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정 바꾸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도 더 이상은 못해요. 여보, 왜 그래 진짜, 그때 시모가 말도 안 되는 눈물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아들놈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 주변에 국산차 타고 다니는 거 나밖에 없다. 알아? 다들 아들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다고 말이야. 턱하니 외제차 하나씩 뽑아준다더라. 어? 나는 하다못해 며느리라는 것한테 개무시나 당하고 있으니 아이고. 웃기죠? 적어도 그분들은 자녀분들한테 부모로서 사랑을 줬다던가 아니면 정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다던가 하셨던 분들이겠죠. 시모는 자기가 아들이랑 딸한테 한 행동은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못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이렇게 큰 소리 내시면 민원 들어오니까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여보, 그냥 우리가 대출 받아서 사드리자. 대출이야 뭐 이자랑 원금이고 상환기간 길게 잡으면 우리도 부담 없잖아. 아니, 할부금은 돈 아니고 월세 이자는 돈 아닌가요? 남편은 항상 저런 식이었어요. 할부로 긁어서 괜찮다. 리스라 괜찮다. 대출 상환기간이 길어서 괜찮다. 전날 시모의 억지와 만행, 그리고 남편 놈의 대출 발언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웃긴다 진짜. 너희 엄마한테 차 사준다고 빌린 대출금을 내가 왜 같이 갚아? 그리고 할부는 돈 아니야? 대출은 빚 아니야? 정신 차려 진짜. 내가 너랑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니까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해. 저는 그 말을 끝내자마자 화장대에서 이혼 서류를 가져와 남편 놈 면상에 뿌려버렸습니다. 시모가 저희 결혼 생활에 개입되기 시작한 후부터 쭉 갖고 있던 이혼 서류였죠. 남편이 정신을 차리길 바랐는데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인간이었어요. 저런 인간이랑 같이 있다간 내 인생도 같이 말아먹을 것 같아 이혼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죠. 어머, 너 지금 내 아들 협박하는 거야? 너 진짜 무섭다 무서워. 협박을 해. 시모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남편 놈은 무슨 소리냐며 장난 그만하라고 했죠. 협박 아니고요. 장난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는 도저히 안 되겠어. 미안해. 내가 안 되겠어, 내가. 그러니까 당신이랑 똑같은 생각 가진 여자 만나던가 어머니랑 살든가 알아서 하고 나랑은 헤어지자.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 그렇게 쉬워?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지호, 너 그만해. 너 싫다는 애한테 뭘 매달리고 그래? 그래, 이혼해.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 알지? 이 집도 반반 나누고 위자료도 내놔야 돼.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 저희 친정에서 저한테 해준 거예요. 제 명의로. 위자료요? 저 사람이 나랑 살면서 어머니 때문에 쓴 각서가 몇 장인 줄이나 알아요? 그것만 증거로 내밀어도 위자료는 무슨. 깨끗하게 헤어져 주려고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보, 대체 왜 그래?
저는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뿌리치고는 그대로 집 밖으로 시모와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남편의 짐도 하나 빠짐없이 싹 챙겨서 내쫓았어요. 두 모자는 한참을 떠들어대다가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자리를 떠났죠. 그 다음은 이혼했습니다. 더 깊어지고 지저분해지기 전에 잘 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랑은 연락 안 해도 신우와는 종종 안부를 묻는다고 말입니다. 남편과 시모의 소식은 딱 한 번 들었네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 월급으로 대출 이자 찍고 카드값까지 갚다 보니 대구에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여 시모가 있는 경산에서 회사로 출퇴근한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헤어진 인간 소식 같은 거 들어봤자 괜히 그렇다고 신우가 제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딱히 궁금하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신우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현재 연애 중이에요. 이번엔 꼭 인연이 닿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처럼 헤어지는 일 없이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오랜만에 길고 긴 수다를 떤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 하루 저의 친구가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중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길 바라며 이만 물러갈게요.